네, 엄마. 전 지금 도착했고요. 제가 보내드린 주소로 오시면 돼요. 시간 맞춰 출발했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운전 조심해서 천천히 오세요. 엄마의 전화를 끊자마자 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친이었어요. 은서야, 어디야? 나? 막 도착해서 들어가려고. 빨리 들어와. 엄마 기다리고 계셔. 어? 1시 약속 아니었어? 아직 15분이나 남았는데? 엄마 성격 알잖아. 기다리기 싫어하시는 거. 알았어. 바로 들어갈게. 식당 룸에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뾰루통한 얼굴로 앉아 계시더군요. 넌 같이 올 부모도 없는데 왜 이리 늦어? 어른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야겠니? 어머니, 약속 시간 아직 15분이나 남았어요.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왜 이리 일찍 오셨어요? 예, 원래 아랫사람은 30분 전에 와서 기다려야 하는 법이야.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지 애가 기본이 안 돼 있어. 어머니, 요즘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누가 30분이나 먼저 와 기다려요. 그건 가정교육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요. 아이고, 얘 한마디도 안 지는 거 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잖아. 가정교육 못 받은 티 좀 내지 말라고. 엄마, 그만 좀 해. 은서 말 틀린 거 없어. 아무리 아랫사람이라고 해도 30분 일찍 먼저 와 기다리라고 하면 요즘 꼰대 취급받는다고. 재혼어? 장가도 안 가는데 벌써 엄마 앞에서 쟤 편드는 거야? 은서, 넌 시집 잘 가는 줄 알아. 너 같은 처내고와 좋다고 할 집안이 어딨겠니? 나 정도 되니까 안 따지고 받아주는 거라고. 어머님, 그 말씀 몇 번만 더 하시면 아마 100번 채우실걸요? 왜? 네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듣기 싫어? 뭐 썩 듣기 좋진 않죠. 그런데 어쩌죠, 어머니? 저 이제 고아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없던 부모가 갑자기 생기기라도 했니?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 저 친엄마 찾았어요. 뭐? 친엄마를 찾았다고? 은서, 너 진짜야? 진짜 엄마를 찾았어? 어, 나도 아직 얼떨떨하긴 한데 이틀 전에 날 낳아준 엄마를 만났어. 이거 완전 빅뉴스인데? 그날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고아로 살아온 전 이틀 전에 기적적으로 친엄마를 만났더랬습니다. 안 그래도 엄마 오늘 상견례에 오시기로 했어. 조금 전 통화했는데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하시더라고. 이야,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이야. 친엄마가 상견례 자리에 오신다니? 타이밍 진짜 기가 막힌다. 그지? 엄마도 그러시더라고. 상견례에 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남친은 제가 친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에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무런 축하 인사가 없으셨어요. 너 친엄마를 찾았다는 게 진짜야? 대신 친엄마를 찾은 게 진짜냐고 물으셨죠. 그렇다잖아, 엄마. 은서 안 그래도 친부모 찾고 있었거든. 그런데 진짜 찾을 줄은 몰랐네. 어머니, 많이 놀라셨죠? 사실 저도 아직은 얼떨떨해요. 엄마란 말도 잘 안 나오고요. 제가 친엄마를 찾은 게 확실해지자 시어머니 표정이 순식간에 달라지더군요.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네? 어머니? 예, 난 네가 고아라 며느리 삼으려 했던 거야. 친정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널 부릴 수 있잖아?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마음대로 절 부르신다고요? 어머님 반응에 제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이 없어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다뇨? 며느리가 종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엄마, 무슨 농담을 진심처럼 하고 그래. 은서가 진짠 줄 알잖아. 어색해진 분위기를 남친이 풀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룸으로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헤매느라. 엄마는 죄송하다는 인사부터 했습니다. 전 엄마를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소개하려고 일어섰는데요.
그 순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긴 어떻게... 엄마를 보고 놀란 시어머니는 엄마의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남친도 덩달아 무릎을 꿇더군요. 전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얼떨떨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상견례 자리는 엄마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급반전됐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엄마 앞에서 순한 양처럼 굴었어요. 남친도 거의 얘기를 하지 않더군요. 엄마가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딸한테 얘기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동안 엄마 노릇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다 해주고 싶어요. 결혼식도 격식을 갖춰 제대로 올리고 싶고요. 그럼요, 그러셔야죠. 시어머니는 엄마의 말에 장단을 맞추기는 했지만요. 영 불편한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나설 수가 없었어요. 이틀 전에 만난 엄마가 아직 어색하기도 했고 도통 무슨 분위기인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다만 엄마와 시어머니가 원래 알고 있던 사이였다는 것만 짐작할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세상 참 좁아요. 우리 은서가 결혼할 남자가 재호였다니요. 그렇죠. 비위를 맞추는 듯한 시어머니의 가식적인 웃음도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낯설었어요. 그럼 구체적인 얘기는 천천히 하는 걸로 합시다. 대화의 대부분을 엄마가 주도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전개였어요. 엄마가 상견례 자리에 오겠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인사 정도 나눌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젠 사부인이라고 해야겠네요. 사부인,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흰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만 어색해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는 여느 모녀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상견례를 마치자 당연하다는 듯 절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랑 잠시 얘기할 시간 돼? 네.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재호랑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거야? 친구 결혼식에서 처음 얼굴을 봤어요. 피로연 때 제 맞은편에 앉았었는데 며칠 뒤 전화가 왔더라고요. 친구에게 물어서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고 했어요. 사귄 지는 얼마나 됐어? 1년 정도? 1년이면 결혼 얘기가 일찍 나온 편이네. 오빠 나이가 있기도 하고 저도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보니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그래, 그럴 수 있겠네. 왠지 엄마가 꼬치꼬치 묻는 게 좀 불편했습니다. 만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는 어색함도 있고요. 누군가 제 삶을 이렇게 간섭하는 게 처음이기도 해서 감정이 복잡하더군요. 미안, 괜히 간섭받는 것 같아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도 하나 물어봐도 돼요? 그럼. 어머니랑 오빠는 알고 있던 사이였던 것 같던데 두 사람 왜 엄마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요? 그건... 엄마는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서야, 엄마보다는 재호한테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두 사람한테 낫지 않겠니? 뭔가 곤란한 사연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남친에게 듣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럴게요, 엄마. 엄마와는 바로 헤어졌습니다. 오늘 겪었던 일 때문인지 몹시 피곤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기분도 좀 나아지고 머리가 개운해져서 문제에 부딪힐 마음이 생기거든요. 자고 일어나니 남친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와 있더군요. 오빠, 전화했네? 그래,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나 피곤해서 잤어. 지금 집 앞으로 갈 테니 잠시 좀 보자. 남친은 집 앞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은서, 너 친엄마 찾은 거 나한테 미리 왜 얘기 안 했어?
어? 그래도 내가 네 남자친구인데 그런 중요한 일은 알고 있었어야지. 친엄마를 찾았다는 소식에 놀라하던 남친은 어제와 달리 좀 화가 나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할 말이 있다고 만나자고 했었잖아. 기억 안 나? 오빠 출장 간다고 바쁘다면서 전화 끊었었잖아. 그럼 오늘 아침이라도 얘기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님 톡을 보내던가. 중요한 일이라 만나서 얘기하려고 했지. 아침엔 정신이 없었어. 또 엄마가 갑자기 상견례 자리에 오고 싶다고 연락이 왔기도 했었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상견례 자리에서 그 사실을 알게 해? 미리 얘기 안 했다고 트집을 잡는 걸 보니 무릎 꿇었던 사건 때문인 듯 했습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 그게 이렇게 화낼 일이야?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너 같으면 당황스럽지 않겠어? 좀 당황은 하겠지. 그래도 난 화는 안 낼 것 같아. 오히려 엄마 찾았다고 같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아니, 네가 엄마 찾은 게 안 기쁘다는 게 아니고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은서 네 엄마라고 갑자기 나타나니까 황당하다는 거지. 왜? 원래 알고 있던 사이여서? 뭐? 뭘 놀라고 그래. 분위기가 그렇던데? 어머님이나 오빠, 엄마하고는 이미 알고 있던 사이 같던데? 네 엄마가 너한테 그러던? 이미 알고 있던 사이였다고? 엄마가 얘기하고 말고 할 필요가 뭐 있어? 알고 있던 사이니까 갑자기 무릎을 꿇었던 거지. 시어머니와 남친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무릎 꿇었던 얘기는 꺼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모른 척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유를 저도 알아야 하니까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물어보는 건데 어머니하고 오빠, 우리 엄마한테 무릎은 왜 꿇었던 거야? 제가 무릎 꿇었던 얘기를 꺼내자 남친 얼굴이 완전 썩은 표정으로 변하더군요. 은서, 넌 배려라는 건 모르냐? 사람이 곤란해할 것 같은 질문은 피하는 게 예의라고. 남친은 버럭 화까지 냈습니다. 오빠, 왜 화를 내고 그래? 그게 배려하고 무슨 상관이라고. 내 입장에선 당연히 궁금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너한테 가정교육 운운하는 거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구니까. 남친의 말에 저도 서서히 열이 오르기 시작하더군요. 오빤 말을 왜 그렇게 해? 어차피 내가 고아라는 거 알고 시작한 연애 아니었어? 그래, 그 말은 내가 실수했다. 뭐 실수? 나한텐 배려 어쩌고 하면서 가정교육 못 받아서 그렇단 얘기를 오빠는 어쩜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어?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방금 그랬잖아. 어머님이 가정교육 운운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어머님도 그래. 아까 나보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 엄마가 그러는 거 어디 한두 번이야? 내가 미리 말했었잖아. 우리 엄마 얘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라고. 그럴 얘기가 따로 있지. 우리 엄마 찾았다고 하니까 뭐? 내가 고아라 며느리 삼으려고 했던 거라고? 친정이 없어야 어머님 마음대로 나를 부릴 수가 있어서라고? 그게 말이 돼? 엄마 그냥 농담으로 그러신 거야.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 어머니 농담하신 거라고? 오빠, 어머니 표정 안 봤어? 진심이었다고. 넌 왜 매사를 그렇게 꼬아서 생각해? 아무렴 엄마가 진심으로 그랬겠어? 100% 진심이었다고 봐. 엄마가 너 고아라는 사실 때문에 기죽을까 봐 그런 말 한 거잖아. 넌 어떻게 우리 엄마 마음을 그렇게 곡해를 하니? 뭐? 내가 기죽을까 봐 그러셨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고아라 가정교육 못 받았다는 얘기를 입에 달고 계셔? 우리 엄마 원래 말을 좀 험하게 하는 분이야. 나한테도 가끔 그러는 거 은서 너도 알잖아. 아니, 오빠한테 하는 거랑은 180도 다르셔. 고아인 거 상관없다고 하셨지만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진짜 말 안 통한다. 너 원래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었어? 누가 할 소린데. 오빤 오빠 입장만 생각하고 있잖아. 관두자, 관둬. 끝도 없는 말싸움만 하고 말았습니다. 전 결국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남친은 화가 나서 가버리고 말았죠. 전 절 낳아준 친부모를 찾았다는 것에 대해 남친이 기뻐해 줄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그런 제 기대가 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뻐해주기는커녕 남친은 화만 내고 돌아갔어요. 성인이 된 이후 전 친부모를 찾고 싶은 생각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5살에 헤어진 부모님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어요. 고아원에 남겨진 자료를 보면 길을 잃은 미아라는 것과 제 이름, 그때 입고 있던 옷만 기록돼 있었습니다. 친부모를 찾고 싶다고? 그런 생각한 지는 오래됐어. 나름 알아보고 있는데 워낙 자료가 없어서 쉽지가 않네. DNA 등록은 했고? DNA 등록은 고등학교 때 고아원에서 했었지. 그런데 연락이 없었어. 부모님이 DNA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날 찾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설마 은서 너같이 예쁜 딸을 잃어버렸는데 찾고 싶지 않을 부모가 있겠어? 아님 내가 미아가 아니라 부모한테 버림받았던 걸 수도 있잖아. 고아원 자료엔 미아라고 기록돼 있었다면서. 그렇긴 한데 부모가 일부러 날 낯선 곳에 두고 가버린 걸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오랜 시간 날 못 찾을 수가 있을까? 안 그래. 한 해 실종 아동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데 그런데 실제로 부모를 찾는 경우는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고. 우리 오빠 어쩜 이렇게 잘할까? TV에서 봤어. 너랑도 관계 있는 일이다 싶으니까 유심히 봐주더라고. 그러니까 은서 네 부모님 지금도 널 찾고 있을지도 몰라. 그럴까? 그럼 DNA 등록 제도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늦게 등록한 부모들도 많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봐. 오빠 말 들으니까 왠지 기운이 난다. 친부모 찾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하던 남친이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더 섭섭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엄마를 찾았다고 하면 저만큼이나 기뻐할 줄 알았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부쩍 더 부모님 생각이 났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경찰청 실종 아동 찾기 센터로부터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의 DNA와 일치하는 부모를 찾았다고 말이죠. 2분 유전자 검사가 일치했습니다. 어머니와 자녀 맞습니다. 잠시 둘이서 이야기 나눠보실래요? 경찰청 실종아동센터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실종아동찾기센터 내 면담실로 들어갔더니 웬 중년의 여성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절 맞이했습니다. 은서, 네가 정말 은서 맞아? 숱하게 상상했던 순간이었는데요. 오히려 전 담담했었습니다. 엄마? 은서야! 엄마는 절 안고 오열을 했습니다. 엄마 품에 안기고서야 실감이 되더군요. 엄마, 맞아요? 그래, 은서야. 엄마야. 엄마라는 확신이 들자 그제야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와 전 한참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널 봤어야 했는데. 아빠는 몇 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한참 울고 나서 엄마가 들려줬던 얘기였어요. 은서 너 잃어버리고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 네 아빠 너 찾는다고 전국 안 다닌 데가 없었어. 사업도 팽개쳐두고 말이야. 그러다 병을 얻었지. 눈을 감는 순간에도 은서 네 이름을 불렀어. 아빠가 절 찾다가 암으로도 돌아가셨다는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네 아빠 병수발에다 장례 치른다고 정신이 없었어. 나도 한동안 아팠거든. 네 아빠까지 죽고 나니까 살 의욕이 없어지더라고. 혼자 살아남아 뭐하나 싶고 20년 넘게 찾아도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은서 너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더라. 그러다 네 이모가 하도 우겨서 얼마 전에 DNA 등록을 했던 거였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했던 건데 이렇게
널 진짜 찾게 될 줄은. 엄마는 설명을 해주면서도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전 왜 길을 잃었던 거였어요? 내가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 그 여자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네? 그 여자요? 우리 집에 일하는 가사도우미 아줌마가 있었거든.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서 내가 언니라고 불렀어. 그런데 20년도 더 된 일인데도 여전히 화가 나는지 엄마는 손까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땐 나도 출근해서 네 아빠 회사 일을 도울 때였어. 한창 회의 중인데 전화가 온 거야. 급한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글쎄 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제가요? 장보러 시장에 널 데리고 갔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는데 하늘이 노래지는 게 당장 달려갔지. 시장통을 다 뒤지고 근처 동네를 다 뒤졌는데도 못 찾았어. 그 가사도우미 아줌마는 왜 절 잃어버렸던 거래요? 그 여자 얘기론 과일값 흥정한다고 잠시 눈을 뗐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왜요? 그 여자 평소에도 덜렁대고 제멋대로 했었거든. 그런데 왜 가사도우미로 계속 놔뒀던 거예요? 불쌍해서. 남편 일찍 죽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아들이 그때 초등학생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일하러 다니느라 제대로 밥도 못 챙겨주고 있다는 하소연을 가끔 했었거든. 같이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모질게 못 자르겠더라고. 그랬겠네요. 그 일을 얼마나 후회하는지 몰라. 그 여자 진지게 잘났으면 널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고 말이야. 그날 엄마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버려진 게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알게 모르게 원망했던 감정이 스르르 녹아버렸고요. 아빠가 사업까지 팽개치고 전국으로 절 찾아다녔다는 사실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은서 너한테 못해준 거 이제부터 엄마가 다 해줄 거야. 첫날 헤어질 때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동안 못해줬던 걸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자리에도 왔었던 거죠. 남친과 싸우고 들어와 화가 나서 맥주 한 캔을 마시고 있는데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은서야, 이번 주말에 바빠? 아니요, 시간 괜찮아요. 그럼 아빠한테 가보지 않을래? 엄마는 너 만나고 바로 갔다 왔는데 아빠가 너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럼 그렇게 해요, 엄마. 토요일 오전으로 약속 시간을 정했습니다. 엄마가 절 데리러 왔어요. 엄마, 제가 운전해도 된다니까요. 얘기했잖아. 엄마가 그동안 못했던 거 다 해준다고. 나 엄마들이 딸 태우고 다니는 거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아니? 특히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거 그게 얼마나 해보고 싶었던지. 제가 운전한다고 했는데도 엄마는 굳이 당신께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참 별걸 다 부러워했네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 엄마 마음 10분 이해가 갔습니다. 사실 그리움이라는 게 거창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에겐 사소한 것들인데 부러웠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가령 엄마가 깨워주지 않아 지각했다는 투정 같은 거 말입니다. 저 같은 고아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은서야, 아빠야. 아빠는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납골당에 안치돼 있었습니다.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 왠지 낯설지가 않았어요. 아빠 사진 옆에는 아빠 손을 잡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여자아이 사진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너 잃어버리기 직전에 찍었던 사진인데 혹시 기억나니? 나머지 손엔 아이스크림을 든 채 뒤엔 기구들이 보이는 걸 봐선 놀이공원 같았습니다. 여기 놀이공원이에요? 맞아. 뭐 기억나는 거 있어, 은서야? 놀이공원이라고 하니
뭔가 얼핏 떠오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그래, 5살 때 일인데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하지. 아빠가 너 데리고 놀이공원 가는 거 무척 좋아했거든. 네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해봤자 회전목마 정도인데 어쩜 둘이 그렇게 자주 가던지. 그럼 엄마는 이날 같이 안 가셨던 거예요? 난 간 줄도 몰랐어. 날 더운데 너 데리고 간다고 잔소리하니까 나 몰래 다녀왔더라고. 엄마 몰래요? 네가 가고 싶다고 했다고 하더라고. 네 아빠 그런 사람이었어. 네가 하고 싶다고 하면 뭐든 해주는 아빠. 네가 별 가지고 싶다고 했으면 아마 우주라도 가겠다고 했을걸? 아빠가 진짜 절 많이 사랑하셨나 보네요. 그럼 다들 딸 봐보라고 했다니까. 암튼 네 일이라면 유별났는데 그런 딸을 잃어버렸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니? 좀 더 일찍 만났더라면 아빠 살아계신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나도 그 생각에 너 만나고 여기 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아마 네 아빠 지금 저 위에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을 거야. 아빠의 얼굴이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모습에 정감이 갔어요. 핏줄이란 게 이런 건가 싶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엄마는 결혼 준비가 어떻게 돼가는지 물었습니다. 뭐 그럭저럭요. 왜? 뭐가 잘 안 풀려? 남친과 싸웠다는 얘기를 할 수도 없고 엄마 물음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했어요. 시어머니 될 사람이 너한테 뭐라고 하던? 아니요. 어머니는 상견례 이후에 보지도 못했는걸요? 그럼 재호가 너한테 언짢은 얘기를 했어? 그렇다기보다는 좀 다퉜어요. 결국 솔직하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이유를 물어봐도 돼? 그냥 사소한 오해가 좀 있었어요. 사소한 오해? 네, 엄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빠 그러다 곧 풀리거든요. 재호가 화를 자주 내나 보구나. 네? 아니, 네가 곧 풀린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런 짐작이 되네. 뭐 피곤하고 그러면 짜증도 내고 그럴 수 있죠. 엄마 생각은 달라. 아무리 피곤해도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주 짜증내고 화내는 거 잘못된 거야. 엄마, 오빠 그렇게 자주 화내고 그러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 알았어. 네가 좋다는데. 엄마는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화제를 바꾸더군요. 그런데 은서야. 네? 너 언제까지 엄마한테 말 꼬박꼬박 높일 거야? 아, 말요? 그래, 네가 그러니까 왠지 거리감 느껴지잖아. 아직은 좀 어색해서. 그러니까 얼른 우리가 친해져야지. 친해져야 한다는 말도 좀 그렇다.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이전요? 너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도 존댓말 안 쓰던 아이였어. 제가요? 그래서 내가 몇 번 널 혼냈더니 네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어찌나 편을 들던지. 엄마한테 그렇게 존칭 쓰지 마. 엄마는 그게 더 어색해. 알았어요. 다음에 만날 땐 편하게 할게요. 꼭이다. 네, 엄마. 또. 응, 엄마. 아휴, 이러니까 진짜 내 딸 같고 얼마나 좋아. 엄마는 엄마 집으로 가서 자자고 했지만요. 마무리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제 집으로 왔습니다. 아빠한테 다녀와서인지 그날 밤은 아빠 꿈을 꿨어요. 사진 속 모습처럼 뿔테 안경을 쓴 아빠가 절 보고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죠. 꿈속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나다. 집으로 좀 오너라. 모처럼 기분 좋은 꿈을 꾸고 있었는데 핸드폰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시어머니 전화였어요. 다짜고짜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군요. 여자는 부지런해야 해. 일요일이라고 게으름 부리고 그러면 아무짝에도 못 쓴다.
일요일이니 좀 쉬었다가 오후에 가겠다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굳이 오전에 오라고 하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훈계부터 하셨죠. 게으름 피운 게 아니고 좀 피곤해서요. 네가 피곤할 게 뭐 있어? 어제 토요일이라 쉬었을 거 아냐? 어제 엄마랑 아빠한테 다녀왔어요. 엄마가 인사드리러 가자고 해서 아빠 계신 납골당에 갔다 왔어요. 아이고, 이젠 엄마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구나.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시어머니는 엄마 얘기가 나오니 눈에 쌍심지를 켰습니다. 그래서 네 아빠 보니 기분이 어떻든? 사진 보니 기억나는 거라도 있던? 5살 때 일인데 기억이 나겠어요, 어머니? 하여튼 네 엄마 별나기도 하지. 기억도 못하는 애를 뭐하러 데리고 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기억을 못하더라도 아빠인데 당연히 제가 가봐야죠. 아이고, 얘 말하는 것 봐. 누가 영영 가지 말래? 천천히 가도 될걸. 큰일 앞두고 재수없게 죽은 사람 묘지에 갔다고 하니 하는 말이잖아. 시어머니의 막말이 또 시작되나 싶었습니다. 친부모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해 주길 이젠 바라지도 않는데요. 재수없다는 말을 들으니 울컥하더군요. 왜? 네 아빠 일이라 기분 나쁘니?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원래 결혼식 앞두고는 상갓집에도 안 가는 법이라고. 너야 부모 없이 커서 그런 예법은 모른다고 쳐. 네 엄마나 알만한 사람이? 저만으론 부족해 엄마까지 싸잡아 비난하니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정하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깜짝이야. 얘가 왜 도끼 눈을 뜨고 그래?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까진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까지 싸잡아 비난하시는 건 참기 힘드네요. 나 참 효녀나셨네. 친엄마 찾은 지 얼마나 됐다고 이 난리야?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뭐? 그동안 부모님 잃어버리고 산 시간이 너무 억울해서요. 그래서 엄마가 더 소중하다고요. 유별나기는. 누가 보면 내가 지 엄마 흉이라도 뭔 줄 알겠네? 너 엄마 찾은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네가 부모 없이 자란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니? 그러니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마. 네? 네 엄마 찾았다고 부잣집 딸 대우받을 기대를 했다면 꿈 깨라고. 나나 재호 그럴 생각 조금도 없으니까. 이건 또 뭔 뚱딴지 같은 얘기인가 싶었습니다. 부잣집 딸 대우받을 기대라뇨? 어머니,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런 기대 안 했어요. 그래? 그렇다면 잘 됐구나. 그리고 가서 네 엄마한테도 전해. 우린 쓸데없는 격식 갖출 생각 없다고. 그거 다 허영이고 사치야. 아하, 절 호출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제대로 격식을 갖춰 결혼시키고 싶다는 엄마의 말에 시어머니는 부담을 가졌던 겁니다. 언젠가 친구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잘난 척하지만 빚이 제법 있다고 말이죠. 남친이 술을 먹고 친구들에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제 친구 남편이었고요. 전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나 남친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었습니다. 남친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해서였어요. 엄마, 며칠 전부터 몸이 아프다고 하시더라고. 남친과는 얼마 전 화해를 했었습니다. 그때 남친이 말하더군요. 어머니 많이 안 좋으셔? 그런 것 같아. 어제 병원 다녀오셨는데도 별로 차도가 없는 것 같아. 밥도 잘 못 드시더라고. 얼마나 아프시면 밥도 못 드실까 싶어 일찍 퇴근을 해서 죽을 사들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시댁 대문 앞에 엄마 차가 주차돼 있는 게 보였어요. 어머니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었나? 전 엄마가 시어머니 병문안을 왔나 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어 바로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엄마와 시어머니가 나누고 있는 대화가 들리는 겁니다. 엄마는 뭔가를 따지는 것 같았고 어머니는 변명하느라 쩔쩔매는 듯한 대화였는데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한 단어가 비수가 되어 제 뇌리에 꽂혔습니다. 안동댁,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안동댁. 바로 그 단어였습니다. 안동댁이라는 엄마의 말소리를 듣는 순간 제 기억 저편에 가라앉아 있던 뭔가가 떠올랐습니다. 안동댁?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제 어린 시절 기억에 안동댁이라는 단어가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야, 어디 아파? 얼굴이 왜 그래? 충격으로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나 봅니다. 절 발견한 엄마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어요. 안동댁... 엄마, 안동댁이 누구야? 제 질문에 엄마는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안동댁이었어요? 전 아랑곳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향해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엄마보다 더 당황스러워하셨어요. 맞죠? 어머니가 안동댁이죠? 엄마도 시어머니도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직감적으로 알겠더군요. 시어머니가 바로 안동댁이라는 걸요. 왜 그래, 은서야? 뭐 기억난 거라도 있어? 엄마가 그랬잖아. 나 가사 도우미 아줌마가 잃어버렸다고. 그 아줌마가 안동댁 맞지? 나 잃어버렸다는 그 아줌마가 어머니 맞냐고! 순간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엄마에게 무릎을 꿇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가 왜 엄마 앞에선 쩔쩔매는 모습이었는지 말입니다. 또 제겐 왜 그토록 엄마를 못마땅해 했는지도요.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때문에 나 부모 잃고 고아로 살아온 거라고요. 저의 말에 엄마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요. 시어머니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어머니? 저 잃어버린 건 실수였다고 쳐요. 그런다 제 엄마가 누군지 알았으면 저한테 용서를 구했어야죠. 안 그래요? 아가, 그게... 누가 어머니 아가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막말을 해놓고 제가 진실을 알아채니 무서우세요?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비는 게 먼저예요. 언제까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멍청해 보였어요, 어머니? 어머니란 말도 아깝네. 너무도 충격적인 사실에 놀라 전 그대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말에 죽까지 사왔던 제 자신이 너무도 한심해 보이더군요. 죽은 그대로 그 집 거실에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은서야! 은서야! 엄마가 바로 따라 나와서 절 애타게 불렀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울음이 묻어 있었어요. 은서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울고 있는 엄마까지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엄마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 은서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왜 미안해? 그 여자가 잘못한 건데. 어머니라는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마음 같아선 당장 되돌아가서 화가 풀릴 때까지 따지고 싶었습니다. 너 이럴까봐 내가 말 못했어. 너한테 상처 주기 싫어서. 상견례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 엄마도 무척 놀랐다고 했습니다. 안동댁이 거기 앉아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지. 더구나 네가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안동댁 아들 재호라니. 순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짧은 순간이었지만 엄마는 마음을 다잡고 오직 저만 생각하자 했다고 했습니다. 안동댁하고 재호가 무릎을 꿇는데 얼른 너 모르게 수습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얼마나 긴장했던지 그날 집에 가서 나도 알아누웠어. 그래서 네 아빠한테 바로 갔던 거야. 안동댁 아들하고 결혼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이 복잡하더라고. 그런데 네 아빠가 그러는 것 같더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그래도 언젠가는 네가 알게 되겠다 싶어서 안동댁한테 얼른 사실대로 너한테 말하고 잘못을 빌라고 했어. 그 얘기하려고 오늘 그 집에 갔던 거야. 그랬는데 제가 갑자기 들이닥쳤던 겁니다. 엄마,
그 여자 쉽게 자기 잘못 시인하고 용서빌 사람 아냐. 그럴 마음이 있었으면 진작 그렇게 했겠지. 전 시어머니에게 엄마의 설득이 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했겠죠. 몇 주 사이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렵게 엄마를 찾은 행복도 잠시. 남친 어머니가 저와 부모를 갈라놓은 범인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도 끙끙 앓아누웠습니다. 제 몸이 버티기엔 겪고 있는 현실이 너무 무거웠으니까요. 며칠째 남친이 만나자는 연락을 했더랬습니다. 전 컨디션이 좀 회복되면 전화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날 퇴근하니 남친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몸은 좀 괜찮아?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직 안 좋아. 왜 왔어? 왜라니? 너 아프다니까 걱정돼서 왔지. 내가 연락한다고 했잖아, 오빠. 그래, 아는데 우리 오해는 풀어야 할 것 같아서. 뭐? 오해? 오해라는 말에 또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오해? 내가 뭘 오해했는데? 은서야, 화내지 말고 우리 차분히 얘기하자. 그러니까 무슨 오해를 풀자는 거냐고. 어머니가 안동댁이라는 게 오해라는 거야?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럼 부모님과 날 갈라놓은 게 오빠 엄마였다는 사실이 오해라는 거야? 은서야, 일단 내 말 좀 듣고. 아니, 얘기를 하려면 진즉에 했어야지. 내가 오빠한테 묻기도 했었잖아. 우리 엄마랑 오빠 엄마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땐 화만 냈었잖아. 그래, 그건 내가 잘못했어. 그땐 나도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럼 그 다음엔? 그러고도 시간이 있었잖아. 왜 얘기 안 했어? 그건 네가 상처받을까 봐. 하! 나 상처받을까 봐 걱정해서 얘기 안 했다고? 오빠 엄마를 위해서가 아니고?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나 이제 오빠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어머니는 그렇다고 쳐도 오빠는 나한테 진실을 얘기했어야지. 아니다, 오빠 엄마도 그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자기 때문에 한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걸 알고도 그렇게 뻔뻔하실 수가 있지? 오해야, 은서야. 엄마도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너 엄마가 네 엄마 앞에서 무릎 꿇는 것도 봤잖아. 무릎? 당연히 꿇어야지. 그걸로 되겠어? 오빠 엄마 때문에 난 부모 얼굴도 모른 채 자랐고 아빤 그 일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미안해, 은서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빌잖아. 너한테도 무릎 꿇을까? 네가 그러라고 하면 100번이라도 나 할 수 있어. 오빠, 진작에 좀 그러지 그랬어? 얘기했잖아. 난 너 위해서. 그만! 제발 날 위해서 그랬다는 거짓말 좀 집어치워. 오빠나 오빠 엄마는 내가 우스웠던 거야. 어떻게 해서든지 날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라고. 아니야, 오해라니까. 네가 이렇게 오해할까 봐 내가 만나자고 한 거라고. 아, 이게 오해였다는 거구나. 두 사람이 날 짜고 속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 절대 널 속이려고 한 거 아니야. 적당한 때를 봐서 얘기할 생각이었다고. 그때 지나갔어. 뭐? 때가 지나갔더니 무슨 소리야? 이런 경우엔 오해를 푸는 게 아니라 잘못을 비는 게 먼저라고. 그것도 빨리.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니, 늦었어. 오빤 엄마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얘기해준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알아버린 거지. 그러니까 늦었다고. 잘못을 시인하고 빌리면 진작에 했어야 했어. 은서야, 나 더 이상 오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앞으로 찾아오지 마. 은서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랑 헤어지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나 오빠 같은 남자랑 미래를 계획할 생각 없어. 오빤 내 신뢰를 깨버렸다고. 제발 은서야, 가. 서로 더 상처 주지 말고 여기서 그만하자.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아니, 나 그 말도 이젠 안 믿어. 은서야. 남친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전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남친 엄마가 쳤던 사고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남친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도 남친은 끈질기게 연락을 해오더군요.
전 전화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친이 또 찾아올까봐 엄마 집으로 들어갔어요. 은서야, 괜찮아? 우리 주말에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엄마는 남친과 헤어졌다는 제 말에 좀 놀라더군요. 그러더니 곧 잘했다고 했습니다. 잘했어. 나 만나기 전이라 내가 나서기가 좀 그랬는데 사실 그 결혼 마음에 안 들었거든. 우리 딸이 너무 아깝잖아. 엄마가 곁에 있어서인지 헤어진 아픔이 그리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엄마는 아침 저녁으로 영양가 높으면서도 맛있는 걸 챙겨주기 위해 애썼고 그런 엄마의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빨리 회복되더군요. 부모의 사랑에 이런 힘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좋아, 주말에 바람 쐬러 가.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후 재산을 정리해 고급 레스토랑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저 때문에 자주 자리를 비우셨어요. 그런데 엄마, 주말엔 손님이 더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자리 비워도 돼? 괜찮아. 엄마한테 레스토랑보다 은서, 네가 더 소중해. 그래서 엄마와 함께 근교에 나들이를 갔습니다.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오랜만에 힐링했어요. 사실 은서야,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어? 뭔데? 안동댁 말이야. 엄마는 갑자기 그 여자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왜? 나중에 시장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과일값 흥정하다가 널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 그럼? 시장통 아줌마들이랑 고스톱 친다고 정신이 팔려서 네가 사라진 것도 몰랐던 거였어. 진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던지. 내가 그 집 가서 당장 너 찾아내라고 난리를 쳤었잖아.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었어. 그래서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던 거구나. 어쩐지 실수한 것 치곤 좀 과다했었어. 네 아빠 암이라는 얘기 듣고도 갔었어. 그 여자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 잘했어 엄마. 그 여잔 당해도 싸. 그런데 네가 그 집으로 시집을 간다고 하니 내가 또 억장이 무너지더라. 내가 네 아빠한테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 제발 파혼하게 해달라고. 뭐야, 그럼 나 엄마 때문에 파혼한 거야? 왜? 그래서 억울해? 아니, 너무 고맙지. 생각해보니까 나 오빠를 사랑했다기보다는 그냥 의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아. 고아원 나와서 자립한다고 많이 힘들고 외로웠거든. 너 그 얘기하니까 엄마 눈물 나려고 한다. 엄마는 다 지난 일인데 왜 울어? 그냥 너 혼자 그 외로움을 견뎠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 그래서 지금 엄마 몇 배로 잘해주고 있잖아. 엄마 더 잘해줄 거야. 엄마 지금으로도 충분해. 엄마는 정말 저를 지극하게 대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으로 파혼의 상처가 점점 아물어가면서 전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엄마, 요즘 나 스스로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보고 있는데 누군가에게 의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아휴, 우리 딸 그런 결론을 내리다니 기특한데? 그럼 누구 딸인데? 그래서? 그동안은 자립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여유가 없었는데 이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본격적으로 가져볼까 해.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좀 찾아보고 싶고. 좋아. 엄마는 완전 찬성. 엄마, 그래서 나 여행을 갈까 해. 여행?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서 어딜 가고 싶은데? 지금 생각하는 곳은 유럽? 한 달 정도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 뭐? 한 달씩이나? 또 다른 나를 찾겠다는데 한 달이면 적은 거 아니야? 이제 겨우 만났는데 은서, 너를 한 달이나 못 본다고? 엄마,
요즘은 톡으로 영상통화도 할 수 있어.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하면 되지. 그리고 한 달 금방 간다고. 알았어. 네가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 엄마의 허락을 받은 뒤 전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가고 싶은 나라를 정한 뒤 정보를 모으고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회사엔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아깝긴 했지만 한 달 휴가를 받을 수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짐은 다 챙겼어? 못 빠뜨린 건 없고? 엄마, 나 아빠 닮아서 꼼꼼하다면서 몇 번 확인했으니 걱정하지 마.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유럽이잖아. 없으면 사면 되지. 그래, 괜히 돈 아낀다고 저렴한 숙소만 찾지 말고. 어쨌든 안전이 최고야. 알지? 그럼 잘 알지. 돈 부족하면 언제든 엄마한테 연락하고. 돈 안 부족해도 엄마한테 자주 전화할게. 드디어 내일 떠나는 날입니다. 한 달을 계획하긴 했지만 여차하면 더 머물 생각도 있어요. 뭔가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말입니다. 또 다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여러분도 응원해 주실 거죠? 돌아올 때는 분명 지금보다 훨씬 씩씩하고 성장한 모습일 겁니다.